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 동안의 월봉 13%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이 양봉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느냐 아니면 다시금 그 고점까지 꽉 찬 월봉을 채워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그 이후가 될 텐데요.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이제 눈치 보기에 들어간다. 유동성 파티는 이제 시작이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시장 6월 말 마지막 단추 함께 꿰보시죠. 일단 프리마켓 시세로 힌트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중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은 좋은 흐름으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기술주가 중심을 잘 잡아주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다시금 하루 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 오히려 낮은 밸류가 매력도로 부각이 되며 올라왔던 삼성전자 0.5%의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이 IRA 관련돼서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점 많이 앞당겨지는 내용으로 좀 상원 쪽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낙폭은 깊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요일장 흔들렸던 이후로 덤덤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요.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위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차 쪽으로는 관세 기대했다가 결국은 다시금 찬물을 끼얹는 뉴스들이 반영되며 자동차 쪽은 지난주에 주중까지 올라왔던 반등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0.7에서 0.6%가량의 내림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6위에서 10위까지의 약세 움직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같이 빠지는 가운데 이 부동산 쪽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여파 속에서 KB금융은 1%가량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종목들의 힌트 보겠습니다. 앞서 시총 상위주에서도 유난히 빛났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거래에도 동반하면서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두산 밥캣 같이 올라가면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두산 그룹주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인선과 관련돼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원전은 지난주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결정이 되면서 우진엔텍 중심으로의 급등, BHI도 강세입니다. 미국 시장 본격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현대건설도 함께 올라가면서 원전주 다 같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로봇 쪽에서는 유진로봇, 클로봇도 함께 4%가량의 상승 움직임, AI라는 큰 틀 안에서 로봇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 여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시장 간략하게 볼 텐데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그리고 이 사상 최고치에서 4흘 연속 음봉을 기록한 코스피, 우리의 위치적인 측면에서 더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눈치 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하방은 어디까지 지켜주고 다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단 야간 선물은 약보합권에서 보합권 전후에 거의 흔들림 없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다행인 점은 성장주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계속되면서 물가 지표가 다소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28%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까지 점쳐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졌는데요. 그런 움직임 속에 10년물 금리는 4.3% 아래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같은 성장주에는 우호적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도 약한 움직임 계속되면서 워낙 강세 움직임과 함께 지난주 사흘 동안 수, 목, 금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금 돌아올지 여부 오늘 환율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재료의 기상도인데요. 이 흐림과 맑음, 사실상 재료로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흐림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는 한데 쭉 봤을 때 물가 우려 다시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호 관세 7월 8일부로 이제 끝나게 될 텐데요. 상호 관세 유예될 거라는 백악관 쪽에서의 입장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아닐 걸, 관세율 각국에 우리가 서한으로 통보할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유예와 관련돼서 선을 그었다는 점,
다시금 우리 쪽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될 압박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맞물려서 감세 한도 4일까지 마무리이기 때문에 감세 통과하려면 결국은 관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같이 두 가지 재료 체크해 보시죠.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 때문에 사흘째 지난주 수목금 외국인이 팔았다는 점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1조 원 넘게 팔았다는 점, 오늘 수급의 변동성이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정책 모멘텀 계속 뒷받침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추경심의 시작해 7월 4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 30일 오늘부터 상법 개정안 최종 조율 들어갑니다. 기대감 여전히 뒷받침될지 보시고요. 엔비디아의 신고가 움직임 속에 HBM 중심으로 한 반도체 강세가 오늘 든든하게 뒷배가 되어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보니 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내는 점은 다행입니다. 전력주 보겠습니다. AI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전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데이터 센터 지금 빠르게 건립해야 하고 이 계속 충당이 안 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답이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지금 설립 인허가 간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저 연방 토지를 제공하는 내용들까지 이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결국은 G, 버노바, 콘스탈레이션, 원전, 전력주들이 같이 달릴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까지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 본다면 전력, LNG, 원전, 그리고 전선까지도 최근 구리 가격의 강세로 IB 쪽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전력, 전선 같이 볼 수 있겠고요.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을 볼까요? 지금 AI 액션 플랜이 7월 말에 가동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재료를 감안해 본다면 AI 내러티브를 감안해 봤을 때 전력주는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다시금 지난주에 고점을 잘 유지해주면서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6월, 5월에 조금 주춤하면서 효성중공업에게 대장의 자리를 잠깐 내어줬었는데요. 30%까지 6월 한 달 동안 힘을 내어주면서 다시금 대장주의 자리 매김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까지도 보면 유럽 시장 진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노르웨이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 기자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25일에 기자간담회 NDR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북미 시장과 관련된 수주 변함 없다라는 내용들 전해졌고요. 오늘 그 내용을 담은 LS증권의 리포트가 쭉 나왔더라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프리마켓 시세 1.4% 올라가고 있습니다. 48만 7,500원, 증권가에서 LS 중심으로 봤을 때 55만 원까지 여력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LS도 빠르게 뒤따라가고 있죠. 3%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기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효성중공업은 오히려 오늘 다소 주춤한 양상입니다. 정규장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다시 이쪽으로 보시죠. 효성중공업이 6월 들어 제일 많이 올랐던 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40%가량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LS는 비교적 15% 덜 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다시금 7월까지도 AI 내러티브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바톤을 받게 되면 덜 간 쪽이 강할까? 같이 고민해 보시죠. 30일 기자 간담회 내용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유럽 쪽에 수요 늘어날 거고 북미 쪽으로는 문제 없어서 연간 수주 목표 달성, 오히려 초과 달성까지도 가능성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이라는 측면도 봤을 때 AI 내러티브의 또 한 축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신재생, 재생에너지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되면 원전 쪽으로는 다소 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결정이 됐고요. 플러스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되면서 다시 불을 지피는 재료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믹스라는 원전과 함께 가는 결국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방증하면서 다시 한번 두산 그룹주 중심으로 원전주가 힘을 내주지 않을까 기대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책 통이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고요. 두산 그룹으로 다시 와서 외부 인사가 마케팅을 총괄하는 이런 이례적인 인사가 있어서 이전부터 좀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팀 코리아의 일환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안에서 신규 수주를 따낸 건 바로 이 사장의 이 역할이
컸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프리마켓 시세 6%의 급등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6만 6천 원까지 도달이 되고 있고요. 같이 가는 두산 그룹주,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일단 함께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한 6%가량의 급등을, 더불어 증권가에서 로봇도 좋고 상법 개정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두산 밥켓을 보자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4%의 급등, 프리마켓 시작하고 나서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하더라고요. 밥켓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쏠릴지 6월 등락 표기해 드렸습니다. 조금은 많이 갔는데 여기서 추가 전략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재료만 본다면 결국은 2차 전지로 한 통을 모아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주전자 재료는 드디어 파나소닉 이 협력사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는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2차 전지가 다소 조용한 데 있어서 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 셀사 안에서 이노베이션이 크게 올라가는데 이는 2차 전지보다는 이 에너지 쪽으로 보셔야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정제 마진 너무나 강해서 펀더멘털 개선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보며 12만 원의 TP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콘텐츠 재료까지 넣어드렸는데요. 개별주로 체크해보면서 지금부터 자리 옮겨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의 오늘 출발 어떨까요? 일단은 호가 받아서 보니까 지수는 상승입니다. 0.3% 올라 3065선. 근데 코스닥이 조금 힘 빠져서 780선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략 궁금해요. 최영주 IS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료부터 볼까요? 일단 원전입니다. 원전이 지금 예상호가 보니까 다강하진 않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6.8%의 급등입니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두빌 사장. 요 재료요. 오늘 단기적으로 봐야 될 재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원전 에너지 믹스에 대해 힘을 실는 재료로 더 다 같이 좋은 재료로 봐야 돼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믹스에 대한 힘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미 이 뉴스에 대한 시세가 저는 먼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추적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이 고리원전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 종목분들에 대한 시세를 우리가 장 막판까지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 막판에 보니까 시초가 이제 고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에너빌리티대로 저는 보시되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전 내에서는 이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조정을 좀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의 시세를 놓고 본다면 두빌도 두빌이지만 그 외에 원전 해체 관련주들에 대한 회복세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그럼 우진엔텍, 우진, 한미글로벌 매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이 종목들로 계속 압축하는 건가요? 다른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비츠로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지난주부터 다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플라즈마 기술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좀 낮아서 많은 분들이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022, 23, 24, 25년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좀 꾸준히 성장시켜온 기업이기에 저는 현재의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다소 악재를 맞은 2차 전지인데 세액공제 전기차 쪽으로 그 보조금 받는 시기 더 앞당겨진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의연합니다. 게다가 대주전자 재료는 재료 받아서 더 급등인데요. 2차 전지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고 봐도 돼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으로서 이해를 좀 우리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원을 통과하고 조만간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말 사이에 또 다른 뉴스가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대세적으로 이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시기가 좀 당겨지는 것뿐이지 어차피 맞이를 메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주일 뒤에 때리겠다라는 거 뭐 내일 모레 맞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힘이 예.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단기 유동성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 의천지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지금 시세가 나는 로봇이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두산 네. 로보틱스의 두산그룹주 재료로 봐야 돼요? 아니면 점점 지금 호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까지 확산이 되는데 로봇주의 어떤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신호로 봐야 돼요? 일단 순환매 순서로 순환매. 보면 지금 로봇주들이 가장 늦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그렇죠. 했죠. 네. 그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봇주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 AI 끝에 순환매는 로봇이 반드시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지금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이제 거래 라인 좀 많이 붙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저는 로보티즈, 휴림 로봇, 그리고 이제 유진 로봇,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성 기준으로 이제 큰 시세를 냈었던 기업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는 순환매로 봐야 될 텐데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종목 선별 매우 중요하다. 그럼 개장 후에 움직이는 쪽 안에서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